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를 한 편 봤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그가 대통령이 됐다면 IMF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대권에 도전을 했었죠. 유명한 예,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기업과 정치 혹은 기업인과 정치인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표 기업인을 뽑으라면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대우 김우중 회장이겠죠. 네. 이 중에 대우는 IMF 때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와 삼성은 살아남았는데 대우는 왜 사라졌을까 하는 데 대한 나름의 대답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의 몰락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죠.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삼성부터 보면요. 삼성의 역사를 보면 의외로 정치적 변혁에 뜻밖의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4.19 혁명으로 이제 혁명 때 비료 공장 설립 계획을 다 해놨는데 혁명 때문에 숲으로 돌아갔고요. 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기업 총수들이 대거 묶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축제 1호로 그냥 바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대중의 다소 일방적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1등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억울한 측면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정치란 건 대중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민심은 또 쉽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를 하진 않았죠. 예,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안 확보 차원에서 언론사를 설립했습니다. 대기업의 언론사 인수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기업의 입장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는 시각, 그런 시각도 한 팽팽합니다. 예, 이병철 회장은 좀 다소 신중하고 전략적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평소의 스타일처럼 밀어붙이는 면이 보입니다. 네.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좀 승승장구했잖아요. 네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정치계와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언론 통폐합이 좀 큰 충격을 줬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투박한 정책들을 펼쳤죠. 그렇죠. 미국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가 정주영과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재밌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1980년대 초 한국 경제 동향을 분석하면서 정 회장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비판적인 인사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몇몇 팍팍한 정책을 펼쳤죠. 네. 현대는 그때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1,300억 세금 추징 결론이 났거든요. 네네. 근데 정 회장이 저는 못 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선에 출마한 건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 기업인들 기가 세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과 귀족들의 시대에도 상인은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겪고 때로 대놓고 싸우기도 했고요. 네. 상인들이 왕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상인 세력과 국가가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유명한 상인 집단이 한자 동맹이거든요. 한자 동맹. 한자는 네. 한자는 독일어로 집단, 무리 이런 뜻입니다. 상인 도시들이 연합이었는데 자체적인 법률도 있었고요. 또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직이 워낙 많아서 이제 해군을 뒀죠. 그래 네.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내부 정치만 봐도요. 14세기 말에 길드 세력이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상인들의 꿈은 소박하지만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음껏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국가에 대적하는 힘을 가지기도 했고 또 정치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이 정치권과 기업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네. 이 국가와 기업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주도권을 국가가 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정책 혹은 경제에 무지한 정치인들이 국가와 기업 모두를 나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IMF가 그랬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어떤 실수를 할지 늘 긴장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기업이 대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우의 몰락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네. 우선 개성공단을 반대해서 정치권이 찍혔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네. 김우중 회장은 스스로 관료를 너무 몰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그간에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간의 공적을 보고 살려는 줄 알았다. 완전히 대우를 몰락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속내 혹은 정치적 생리가 그토록 무서운 것인 줄 몰랐다는 뜻이겠죠. 네. 해외 경영에 치중하느라고 국내 정치의 흐름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최근에도 정치인과 기업인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네. 무대가 좀 넓습니다.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중국 견제는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 정책이 과격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유럽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심지어 며칠 전에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 부회장이 이렇게 네. 말합니다. 불필요하게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은 우려한다. 그러니까 왕들에 맞서기도 하고 전쟁도 벌였던 한자 동맹의 요구사항도 결국은 무역을 방해하지 말아달라입니다. 완곡하자면 정말 강렬한 발언이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든 법이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입니다. 정치와 기업, 정치가들과 상인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반세기 이상 이런 일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네. 좀 경험이 많은 만큼 미국발 변수도 잘 이겨낼 것이다.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위안이 되네요. 뭐 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업입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경제 파고를 잘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배호의 배신자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배우의 배신자. 예. 정주영 회장이 대권에 출마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느낀 배신감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인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네, 기업인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들어보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의 고충을 떠올리면서 배호의 배신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